네,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뭐 거의 확실시 되는데 박주현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야,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몇 달 전에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네, 다행입니다. 예, 그래 이제 자, 트럼프 당선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한테 굉장히 반가운 것 같은데. 네. 예, 뭐 사실 뭐 다양한 측면으로 뭐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반미, 친중 또는 종중 좌파인 문재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식으로 외교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사실 뭐 다양한 측면보다는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저는 트럼프 당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도 뭐 지금 세계가 부정선거판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정선거판을 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최강대국의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점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네.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공약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제도 개선이랄지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 부정선거를 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입건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2021년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돼 있어도 의미가 있거든요. 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이번에 딱 4년밖에 못 하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 형사 소추당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를 이번에 정리하지 못하면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이 외면하고 있어서 그렇지 미국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이번에 120건의 소송도 했고요. 네. 그리고 too big to league 그리고 to see something, say something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if you see fraud, follow these steps 뭐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네. 거의 사실상 선거 캠페인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방지대가 공식 기구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침묵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역시도 이번에 뭐 진짜 이번 트럼프 당선에 이제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인데 네. 뭐 트위터를 인수해서 이제 X로 만들어서 많은 부정선거를 알린 것도 맞지만 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는 마지막 선거다.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는 전두환 박정희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요. 회고록 삭제판이 나왔는데요. 총 4권인데 10% 할인하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고 교육 자료도 되니까요. 예약 주문하세요. 일로 그냥 이름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전화가 갈 겁니다. 이름만 남겨주세요. 불법 체류잖아. 부정선거에 의해서 다시는 제대로 된 선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절박한 심정을 미국 시민들하고 세계인들에게 호소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부정선거를 대놓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언론이 부정선거를 철저히 외면하고 마치 뭐 민주당 기관지나 좌파 매체인 뉴욕타임즈나 CNN 보도만을 일삼는 외신을 우리나라 언론에 그냥 그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왜곡된 형태를 보여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부정선거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실은 국제조사단도 파견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사단 한국에 파견한다 이거죠? 예. 그 아주 반가운 얘기네요.
트럼프가 며칠 전에 네. 선거 개표를 앞둔 며칠 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항상 거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손해를 감수하고 네. 그걸 얘기한 거는 개표할 때 부정선거 하지 말라는 경고성 사인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 경고가 먹혔네요. 예, 그 사실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네. 당선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언론은 전부 외면을 했지만 네. 그 지금 그 펜실베니아하고 조지아주 이 경합주에서 선거 직전에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제가 내일 이제 실리 칼럼에도 좀 썼는데 네. 지금 저기 이 보면은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에는 네. 그 이제 봉투에 적힌 날짜가 정확하지 않거나 누락된 우편 투표지는 집계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1월 1일자 판결이고요. 네. 11월 4일 이제 바로 선거 직전에 네. 전날인 그 조지아주 대법원은 그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투표지는 집계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2020년에 이른바 이제 붉은 신기루 현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초반에 공화당 득표율이 높게 나오다가 뒤에 우편 투표가 까지면서 민주당 득표율이 따라붙다가 엎어버리는 그런 네. 현상을 붉은 신기루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조지아주하고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은 그런 붉은 신기루 현상을 방지하는 판결이었어요. 오. 그래서 사실 펜실베니아나 조지아 뭐 두 곳 다 트럼프가 이기면 당연히 이번 대선은 트럼프가 이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그 선거 직전에 있었던 그 펜실베니아주와 조지아주 대법원 판결은 사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판결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오. 만약에 이제 2020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도 선거가 개표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승리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바이든으로 엎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 뭐 투표 용지가 도착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개표 여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설왕설래가 있고 교통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마지막에 바이든으로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이 판결 때문에 조지아주하고 펜실베니아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우리 언론은 그 보도를 하지 않고 또 마치 그 트럼프 측 공화당 측이 120여 건의 소송을 남발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공화당은 이번에 그 부정선거 방지도 철저히 했고 경찰들에게도 이 선거 사범들을 잘 즉각 잡아가지고 기소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우리 언론 참 왜곡 보도가 정말 심하다. 이번에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공화당의 그 부정선거 방지 노력, 다시 말해서 트럼프 진영의 그런 노력 덕분에 이번에는 부정선거가 조금은 있었어도 당락에 크게 영향을 못 줬다. 그래서 이제 투리그처럼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래서 이제 아유 이거 감기가 걸리셨나 보네.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투표를 계속 독려를 하고 예. 압도적인 득표를 통해 가지고 그 리그하는 비율을 최소화시킨 것이 이게 승리의 밑거름이고 또 그 4년 전처럼 그러니까 하다가 이렇게 당하지 않는 각종 뭐 소송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박주현 변호사를 위시로 한 이제 우리 부정선거와 싸우는 분들한테 큰 희망을 가져다 주네요. 이제 나비 효과로 미국에서의 이 부정선거 방지 노력,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텐데 이게 한국의 부정선거 밝히는데도 특히 국제조사단 파견에 결정적인 그 영향을 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제가 7월 초에
아, 누굴 만났잖아요. 저 여기 사진이 있는데 누굽니까 이게? 네, 그 미국의 이제 이른바 그 트럼프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이 브래드 플라이츠하고 스티브 예이츠를 예. 이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예, 브래드 플라이츠는 그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돼 가지고 한국에 이제 7월달에 머물면서 뭐 이런저런 우리나라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랬던 분인데요.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오픈을 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때 저랑 윤용진 변호사가 예. 이분을 이제 모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이분들을 그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긴 시간 동안 브리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 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그 부정선거의 유형들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도 외면하고 있고 법원도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도 외면하고 있다. 제가 뭐 사실 국정원장도 만났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해가지고 이 한국의 부정선거 이거를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미국에도 이번 대선이 있는데 꼭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이겨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때 4년 전에 또 사실 이제 미국 측에 뭐 민 의원님이나 뭐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전달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왜 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때도 보고도 받고 이랬는데 진지하게 못했다. 아하.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진짜 이번에는 좀 달랐네요. 그러게요. 아, 야, 기분 좋습니다. 네, 박지원 변호사가 이 트럼프 최측근들한테 이렇게 한국의 부정선거를 브리핑을 잘 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고, 네. 뭐 여러 트럼프 그 측근들 인사들 통해 가지고 한국의 부정선거가 결국에는 미국이 테스트 베드다 한국이. 그래서 미국에도 부정선거 있지 않기를 바라고 나중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국제조사단을 파견한다든지 한국의 부정선거 밝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밝혀지지 않을까. 좋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자, 박지원 변호사의 그동안의 그 노력, 이게 잘 결실을 맺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런 그 젊은 변호사들이 참 고분분투하니까 이게 이제 다 그 광화문에 모이는 그 우리 애국 시민들, 그다음에 이런 젊은 변호사들, 그다음에 민경욱 대표, 또 한교안 대표 등등 이 정치인들이 또 부정선거와 투쟁하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는 김민전 의원 등이 몇 명이 아주 소수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 모여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에서 바람이 불면 국제조사단 파견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트럼프 최측근한테 이렇게 잘 브리핑을 했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